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뻥이요 안 드셔보신 분 잘 없을 텐데요. 뻥치네, 뻥이군, 큰소리 뻥, 뻥이랑 뻥소리 등 참 다양한 미투 제품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 뻥이야인데요. 뻥이야가 베트남에 수출까지 하며 뻥이요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뻥이야의 대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엔 우리 아이들이 싸웠다가 화해하고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념으로 원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원조가 아니었던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뻥이요 같은 과자들입니다. 요즘 국내 과자 표절 레전드라면서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는 짤이 있는데요. 1973년 삼양에서는 짱구라는 과자를 출시합니다. 초창기엔 명작 만화 시리즈라며 여러가지 캐릭터를 봉지했었지만 눈썹 진한 짱구 캐릭터를 만들며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노브랜드의 고소한 맛짱이나 하나로마트의 하나로짱, 홈플러스의 짱이야 같이 짱구 같은 과자는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라운에서는 2000년 들어 짱구는 못 말려의 짱구 라이센스를 획득해 짱구는 못 말려라는 과자를 출시하는데요. 삼양에서는 이름도 짱구의 과자도 비슷하다며 소송에 들어갔는데 결국 이름을 못 말리는 신짱으로 바꾸며 재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짱구 라이센스 비용을 대폭 올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짱구 얼굴을 빼고 못 말리는 신짱이라는 이름만 그대로 써서 재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짱구 대신 처음 보는 캐릭터를 사용해 못 말리는 신짱을 내놓고 있을 때 롯데에서 짱구 라이센스를 사면서 크레용 신짱을 출시합니다. 이번엔 크라운에서 롯데 쪽에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법원에서는 롯데 과자에는 신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했다네요. 롯데에서는 크레용 울트라 짱이라는 이름으로 짱구 얼굴을 넣어 팔게 되었고 지금은 짱구 없는 울트라 짱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삼양에서 짱구 라이센스를 획득하며 삼양 짱구라는 이름으로 원조티를 풀풀 내며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눈썹 진한 캐릭터 버전의 짱구와 짱구는 못 말려 버전의 짱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삼양의 초창기 짱구 역시도 슈퍼맨의 민키, 이티 같은 캐릭터를 쓰기도 했었는데 라이센스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네요. 이런 과자 카피의 역사는 너무나도 오래되었는데요. 특히 미국을 따라한 일본을 따라한 한국 제품이 나오면 미투 제품이 나오고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따라하는 테크트리가 생겨났는데 1917년에는 미국에서 문파이가 나오고 1958년에는 일본에서 엔젤파이가 나오고 1974년 오리온 초코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롯데에서도 초코파이를 만들고 크라운에서도 초코파이를 만들자 오리온에서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초코파이라는 이름은 버버리 코트나 포스트잇처럼 보통 명사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누구나 초코파이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오리온에선 초코파이 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중국에서도 따라 만들었는데 이 짝퉁 회사가 지금 중국에서 파이류 1위를 먹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미국에 초콜릿 프레첼이 나오고 일본에선 포키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선 빼빼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빼빼로 데이는 오히려 일본으로 역수출되기도 하였고 중국에서 빼로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한국에 역수출시키기도 했는데 빼빼로데이 날 이를 먹고 집단 복통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2021년엔 포키가 빼빼로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는데요. 미국 법원에서는 초콜릿 입힌 막대 과자라는 디자인은 기능적이라고 판단해 빼빼로가 포키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포키 바통도르의 포장을 따라 만든 빼빼로 프리미어는 소송 끝에 패소했다고 합니다. 바카스 역시도 일본의 리포비탄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삼성제약에서 박탄이라는 제품을 내놓으며 바카스 측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표절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슷함의 끝판왕은 바로 새우깡인데요. 일본의 에비센이라는 과자와 굉장히 비슷한데 패키지 디자인 역시도 일본이 바꾸면 우리나라 디자인까지 바뀌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매운 새우깡을 수출하며 매운 에비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대담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깨알같이 홈플러스에선 왕새우,
이마트에선 유별난 새우를 팔기도 하였고 북한에도 새우맛 튀기과자라는 과자를 팔고 있다고 하네요. 맛없기로 유명했던 청보식품에서도 새우야라는 제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베끼기는 요즘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16차와 굉장히 비슷한 17차, 로이스 초콜릿과 비슷한 마케도 초콜릿, 자이언트콘과 거의 똑같은 슈퍼콘이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게임입니다. 10년 전쯤 핸드폰에 애니팡 안 깔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애니팡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지스타에선 애니팡 대회를 열 정도였고 동물사랑 실천협회라는 곳에서 애니팡이 동물학대를 조장한다는 캠페인을 하며 더 유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니팡보다 1년 전에 출시했던 다이아몬드 대쉬라는 게임과 애니팡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런 식의 색깔 맞추기 게임이야 매치3라는 장르로 불릴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원조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이긴 하지만 애니팡은 하트 시스템이나 결제 방법, 1분 제한 및 8분마다 하나의 하트가 추가되는 점, 친구들과 점수를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점 등 거의 모든 시스템이 다이아몬드 대쉬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내놓은 애니팡2 역시도 표절 논란에서 벗어나질 못했는데 캔디 크러쉬 사과와 게임 구성이 너무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나아가면 진행하는 프로세스는 물론 4개의 동물을 모으면 나오는 아이템들, 여러가지 미션 조건까지 비슷했는데요. 그리고 역시 깨알같이 중국에도 애니팡 짝퉁이 나와서 1위를 했다네요. 이런 식의 비슷한 게임들은 너무 많은데요.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었던 다함께 차차차는 PSP용으로 나왔던 모두의 스트레스 파괴 들어있는 레이싱 게임과 굉장히 비슷하여 소니에서 서비스 중단을 권하는 내용 증명을 보낼 정도였고, 역시 큰 인기를 모았던 블레이드는 이런 지하철 광고를 내놓았던 적이 있는데 다크소울의 광고와 너무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역시도 다크소울의 트레일러와 컷바이 컷으로 비슷해 엄청난 욕을 먹는데요. 제작사에서는 트레일러 영상과 지하철 광고는 자체 제작이 아니라 외주를 준 거라는 해명을 합니다. 서든어택은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기반으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비슷한데 출시할 때부터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굉장히 유사한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더니 이후로도 잘 나간다 싶은 컨셉들은 어느새 서든어택에 적용되어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기어스 오브 워에서 기관 단총의 전기톱을 섞어 게임의 마스코트가 되자 서든어택에선 역시 기관 단총의 톱을 섞은 총을 내놓기도 하고, 차밍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선보인 캐릭터는 드림하이 아이유의 이미지를 빼박으로 그냥 썼다며 욕을 먹었으며, 헤일로의 상징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유명한 플라즈마 수류탄 역시도 서든어택의 플라즈마 폭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배틀필드에 나온 얼굴 이미지가 서든어택의 업데이트 포스터에 그대로 나오기도 하였으며, 새롭게 추가했던 한 전투맵은 포탈의 맵을 그대로 쓴 것 마냥 너무 똑같이 만들기도 했는데, 역시 이로 인해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오자 8일 만에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교도소 맵을 새롭게 선보이며 만든 트레일러는 모던 워페어 3의 공식 트레일러와 빼박으로 똑같이 만들기도 하였고, 서든컵을 한다며 만든 포스터는 레인보우 6의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썼다가 걸려서 바로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몽어스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자 이를 비슷하게 만든 모드를 그대로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모든 걸 바꿨다며 독창적으로 개발했다는 서든어택2는 킬링 플로어와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베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딱 출시 2개월 반 만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예능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해외 예능을 따라한 케이스는 종종 있는데요. 무한도전이 알고 보면 일본 프로그램 컨셉을 따라했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도 하나의 밈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두뇌 풀가동 짤의 장렬 정신통일 역시 일본 프로그램에서 이미 했던 컨셉이기도 했는데요. 해외의 프로그램을 베끼는 것도 많지만 우리나라끼리 자가복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강호동의 천생연분이 히트를 치자 장미의 전쟁이라는 연예인 짝짓기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연예편지라는 프로그램까지 생겨나는 등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슈퍼스타 K가 뜨자 위대한 탄생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미스터 트롯이 히트치자 거의 모든 방송국에서 트롯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는데요. 오히려 원조격의 프로그램은 종영에도 따라 만든 프로그램이 장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MBC에서 나가수로 공전의 히트를 치자 얼마 있지 않아 KBS에선 부르의 명곡을 만들어 지금도 방송하고 있고, 아빠 어디가 역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자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만듭니다. SBS에선 오마이베이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방송 당시의 임팩트는 나가수나 아빠 어디가가 더 컸지만 부르의 명곡과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가늘고 길게 방송하며 지금은 가수들의 노래 배틀과 육아 프로그램의 원조 같은 느낌을 주고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가수는 시즌2를 하며 조용필 특집을 하는 등 부르의 명곡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요즘에는 수많은 중국 방송들이 우리나라 예능을 베끼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